일화 100억 자산가, 그러나 외로운 노년. 상하이의 고급 아파트 최상층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70대 여성 리메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쓸쓸하기만 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부동산과 사업체들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쌓아 올린 성공한 여성이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비어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미국과 호주로 이민을 떠나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 화려한 집에서 가사도우미와 함께 지내지만 진정한 대화를 나눌 상대는 없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녀에게 삶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인이 추천해준 채팅 앱을 처음 설치해 보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50대로 보이는 수려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자기소개는 간단했다. 성공한 사업가,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첫 대화는 단순한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리메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설렘이 조금씩 되살아났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에 마음이 두근거렸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지혜와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했다. 리메이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혼자 보내던 저녁 시간이 그와의 대화로 채워지면서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사랑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동안 화면 너머의 남성은 이미 그녀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순간 그녀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화 달콤한 말, 깊어지는 관계.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리메이의 휴대폰에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젯밤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하루 종일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데이비드라고 소개했다. 국제무역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일이 끝나면 중국으로 와서 그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들은 모두 고급스러웠다. 비즈니스 미팅 장면, 호화로운 사무실, 값비싼 자동차 옆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리메이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뜸하게 하면서 데이비드와의 대화에만 집중했다.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남편과 사별한 슬픔,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는 아픔을 모두 이해한다며 위로해 주었다. 당신 같은 훌륭한 여성이 혼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와 함께라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완벽했다. 리메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밤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데이비드는 시차 때문에 밤에만 연락할 수 있다고 했다. 리메이는 그를 위해 수면 시간도 줄여가며 대화에 몰두했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것은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 처음이었다. 곧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당신 곁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의 약속은 언제나 간절했고
리메이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가족 이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을 속삭이던 그 입술은 사실 그녀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사마 끝없는 요구, 무너지는 신뢰. 2달간의 달콤한 대화 끝에 데이비드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끼어들었다. 사실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현지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하소연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 당신께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3만 달러 정도만 임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즉시 10배로 돌려드릴게요. 당신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리메이는 고민했다. 큰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전체 자산에 비해 작은 금액이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돈을 송금했다. 데이비드는 감격해하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연발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정부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10만 달러가 더 필요해요. 이번에도 리메이는 송금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현지 직원들 월급이 밀렸어요. 갑자기 추가 허가 비용이 필요해요.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론은 같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라는 약속이 따라왔다. 주변 지인들이 수상하다며 경고했다. 메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진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리메이는 단호했다. 그는 달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가 모르는 그의 진심을 내가 알아. 그녀는 주변의 모든 조언을 거부했다. 송금 금액은 점점 커져갔다. 처음엔 몇만 달러였던 것이 수십만 달러, 100만 달러 단위로 늘어났다. 그녀의 사랑은 믿음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철저한 계산이었다. 4와 100억의 종말. 8개월이 지났다. 리메이는 이미 50억 원 이상을 데이비드에게 송금한 상태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다. 곧 끝나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는 그의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리메이, 큰일이에요. 저희 팀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현지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독일로 긴급 후송해야 하는데 의료비가 5억 원 정도 필요해요. 그분이 없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져요. 이번에도 리메이는 돈을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팀장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하지만 독일에서 중국으로 오는 항공료와 비자 비용으로 2억 원이 더 필요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라는 메시지가 왔다. 리메이의 주 계좌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다. 데이비드는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곧 모든 것을 보상해드릴게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몇 주 후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공항에서 세관 문제가 생겼어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어요. 3억 원만 더 보내주시면 내일 당장 중국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리메이는 마지막 남은 예금을 모두 송금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데이비드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에 탔어요라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해진 리메이가 채팅 앱에 들어가 보니 데이비드의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다. 그의 프로필도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평생 모은 100억 원의 자산이 10개월 만에 완전히 증발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5화 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닌 상처. 계정 삭제를 확인한 순간 리메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혹시 실수일까봐 계속 새로 고침을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런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진도 도용된 것이고 계좌도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에 있는 조직이라면 더욱 검거가 힘듭니다. 리메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100억이라는 거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이었다. 70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설렘과 행복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점차 상황을 이해하고는 분노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기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리메이는 더욱 위축됐다. 결국 그녀는 고급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100억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70년을 살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한순간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그것은 정교하게 짜여진 사기의 무대였다. 돈과 외로움, 그리고 욕망이 만나면 가장 잔인한 결말이 기다린다.